안중근 의사의 고등 결기를 되새기며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 지 110년째를 맞는 날입니다.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되새겨봅니다. 죽기를 각오한 결기로 대한독립 넉 달을 피로 새겼습니다. 침략의 원흉을 처단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상사기로에서도 의연히 나라의 독립을 남용하였습니다. 그 숭고한 얼은 11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자긍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존속이 먼저였던 선열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안중근 의사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한 선열들께서 남기신 위대한 족적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돌연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장적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 없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으며 누군가는 치료제 연구개발에 마스크 생산에 구호물자 나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스크 양보의 물결은 어느덧 큰 파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격리와 거리두기에 협조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결의만의 끈끈한 연대와 협동의 힘은 감염병이 온 세상을 덮친 이 순간에도 올곧이 빛나고 있습니다.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합니다.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배우려 합니다. 한 세기 전에만 해도 식민 지배를 당하던 이 나라를 말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우리 민족의 굳건한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등 결기를 되새기며 보란듯이 일상을 회복할 봄날을 떠올려 봅니다. 다음은 부천시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한 명 때문에 99명이 같이 죽으라. 언론을 빙자한 최악의 정치. 부천시가 밤들을 처리한다니 다행입니다. 공식 정치 집단이 나라 망칠 짓을 해도 투표하는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전달하고 공정한 의견을 내는 것이 생명인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판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은 언론을 빙자한 폭력이자 은폐된 정치입니다. 권력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하는데도 언론을 빙자한 정치에는 책임을 물을 길이 없습니다. 침몰위기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장의 의무입니다. 구명정의 특수를 요구하며 거부하는 승객 한 명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탈출을 지휘하는 선장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승객 한 명을 버리고 99명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마지막 한 명까지 포용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은 99명의 안전을 왜 버리지 못하느냐는 것과 같습니다. 부당한 한 명의 의견도 끝까지 존중하고 설득하며 시간을 보내도 되는 일상도 있지만 부당한 소수보다 온당한 다수를 신속하게 선택해야 하는 위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1,360만 도민에게 지급하는 1조 3,600억 원의 재난 기본소득은 한시라도 빨리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도민들에게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소비시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의 매출을 늘려줘야 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시군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데 도의 결정에 반해 87만 시민에게 지급하지 말고 소상공인 2만 명만 골라 400만 원씩 몰아주자며 반대하는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다른 시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87만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도 정책과 달리 소상공인 2만 명을 골라 400만 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이미 결정된 도 정책을 바꾸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도 정책은 그대로 집행하고 선별 지원은 부천시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100% 경기도 예산인 재난 기본소득을 결정 전에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후에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하며 부천시장이 고를 2만 소상공인에게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방해입니다. 부당한 주장으로 도의 재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시군 때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반대 시군을 빼고 급한 대로 다른 시군에 먼저 집행한 후 끝까지 반대하면 부천시에 지금 예정이던 예산으로 추가 기본소득을 권장하기 위해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입니다.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이 뽑은 법적 정치적 대표이고 그분의 의사는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의사이며
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정 소수를 선별해 고액을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장의 입장도 도의 입장과 다른 것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천 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장의 반대는 부천시의 반대이자 부천 시민의 반대이며 지방차지와의 이상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부천시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부천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하는데 억지로 지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언론 보도를 빙자해 부천시장 말 한마디에 87만 부천 시민을 왜 빼느냐 감정적 처사다라는 주장은 대의민주체제를 부인하는 망언이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정에 대한 폄훼입니다.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 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습니다. 다만 구조를 두고 빚어진 혼란에 대해 구조 거부 승객이 아니라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신음하는 틈을 노려 안 그래도 불행 배를 더 불리려는 소수 기득권자들의 부도덕한 반사회적 행위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은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의 선동과 몰락에 휘둘릴 만큼 어리석지 않음을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다음은 사전단 속망에 걸린 페이퍼 컴퍼니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지방도 건설공사에 입찰 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 컴퍼니가 경기도에 사전단 속망에 포착돼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 컴퍼니 A사를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발주하는 약 3억 9천만 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도는 A사를 포함해 개찰 1에서 3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단속을 실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살핀 결과 A사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발견됐다. 우선 해당 업체는 서류상 5개 전문 건설 매너를 보유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 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 운전 기능사, 용접 기능사, 건설기술 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이에 도에서는 해당 업체를 입찰해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 사항을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연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증 대여가 확인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는 등록 말소되며 해당 관련자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사법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범죄 행위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처럼 A사를 적발한 경기도의 사전 단속 제도는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 컴퍼니는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다.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 1에서 3순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입찰 단계부터 걸러내는 효과를 거뒀다. 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 의뢰까지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 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공익제 보안 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